실제로 이거 바르면 주변에서 시술 뭐 받았냐고 물어보기도 해요. 레티놀보다 더 자극은 적으면서도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는 레티놀의 대체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처음 사용하실 때에는 피해 주셔야 하는 성분들도 있는데요, SNS에서도 굉장히 핫했던 제품이었거든요. 그만큼 효과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담 닥터원입니다. 많은 의사분들이 안티에이징 화장품 딱 한 개만 고른다면 대부분 레티놀을 꼽을 텐데요. 오늘은 그래서 레티놀이 왜 좋은지, 레티날, 레티노이드는 대체 뭔지, 제품 추천까지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구독! 안티에이징 성분 진짜 많잖아요. 근데 왜 레티놀이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레티놀이 그 모든 성분의 원조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가장 오래,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연구된 성분이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와 전문의들이 믿고 사용하는 거죠. 수년간 진행된 연구에서 레티놀은 주름, 탄력, 색소 침착, 피부결, 피지 조절까지 안티에이징 전 영역에서 거의 유일하게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된 성분이에요. 그리고 식약처가 공식적으로 주름 개선 기능성이라고 인정한 성분이 딱 4개밖에 없거든요. 그중 하나가 바로 레티놀입니다. 한마디로 레티놀은 안티에이징 화장품의 시초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레티놀 말고 레티날,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레티놀, 레티날 이렇게 불리는 성분이 전부 다 비타민 A에서 나온 레티노이드 계열 성분이에요. 비타민 A가 우리 피부에 작용을 하려면 레티닐 팔미테이트가 레티놀이 되고, 또 이게 레티날이 되고, 마지막으로 레티노익 엑시드가 되어야 해요. 이쪽으로 갈수록 별도의 변환 단계 없이 바로 피부에 작용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지겠죠. 하지만 그만큼 자극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낮아지기 때문에 제품화하기에 까다롭기도 해요. 구독! 자, 그럼 이제 용어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으니까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익산 이 세 가지의 효능과 특징을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우리가 화장품으로 가장 많이 접하는 성분은 레티놀과 레티날이에요. 그중 레티놀 제품은 정말 많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장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성분이 바로 레티놀이에요. 효능은 크게 4가지인데요. 레티놀이 진피의 구성 성분인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합성을 촉진해서 피부 구조를 탄탄하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잔주름과 탄력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티놀은 피부의 턴오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데요. 우리 피부는 그 상태 그대로 멈춰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고 묵은 각질은 떨어뜨려주는 과정을 반복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피부가 새로 나오고 각질이 떨어지는 이 턴오버 주기가 점점 길어지거든요. 바로 이때 레티놀이 이 주기를 다시 정상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피부결이 다시 매끈해지고 모공도 개선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노화로 인한 게 아니더라도 각질 탈락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모공이 막힌다든지 여드름이 생기는 피부에도 레티놀은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또 색소 침착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멜라닌 이동 속도를 늦춰서 기미나 잡티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죠. 하지만 이미 기미가 있는 피부라면 너무 자극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자칫 기미가 더 생길 수도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해요. 이렇게 수십 년간 레티놀이 인기를 끌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레티날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레티놀을 변환 단계를 2번을 거쳐야지만 레티날은 한 단계만 거치면 바로 활성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과도 더욱 강력합니다. 여러 논문에서는 레티놀 대비 10배에서 11배 더 강력한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 임상 연구에서도 표피와 진피 두께가 증가하고 탄력이 증가, 주름 개선 등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하지만 문제는 안정성입니다. 레티날은 빛이라든지 온도, 공기에 특히 취약해서 포뮬러가 정말 중요하고요. 용기도 빛과 공기를 잘 막아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레티날 화장품을 만드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최근에는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안정적으로 포뮬라를 잡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레티놀보다 레티날이 피부에 더 자극이 심한 거예요? 네,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레티날이 더 빠르게 직접적으로 세포에 작용하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자극을 더 세게 느낄 수 있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자극이 적은 레티날을 만드는 기술이 많이 발전했지만 그래도 레티놀보다는 자극이 있기 때문에 입문자보다는 기존의 레티놀을 꾸준히 써오신 분들께 더 추천드리는 성분이에요. 원장님은 레티놀이랑 레티날 중에 어떤 성분 더 선호하세요? 저는 이제 홈케어로 주기적으로 바르는 제품으로는 레티놀을 더 꼽습니다. 레티날은 효과가 좋지만 안정성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피부의 컨디션이 안 좋거나 내가 쓸 수 없는 컨디션에 만약 레티날 적용했다 이랬을 때는 부작용을 더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에서 쉽게 접하는 홈케어 제품으로는 본인에게 좀 더 안정적으로 또 꾸준하게 쓸 수 있는 레티놀이 더 케어하기 쉽기 때문에 레티놀을 추천드릴게요. 레티노익 산으로 된 화장품은 없나요? 네, 맞아요. 레티노익산은 전할 때 필요 없이 바르면 바로 작용할 수 있는 활성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요? 자극이 심합니다. 따라서 레티노익산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혹시 스티바이 크림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제품이 바로 레티노익산이 들어간 제품이에요. 현재는 단종됐지만 색소 침착이 좋다, 피부결이 좋다 등 SNS에서도 굉장히 핫했던 제품이었거든요. 그만큼 효과는 좋습니다. 현재는 트레티노인, 디페린, 아크리프 등이 레티노이드 계열의 의약품이에요. 스티바 A 크림은 피부과 갈 필요 없는 연고라고도 불렸는데요. 실제로 이런 제품을 잘못 바르면 홍조라든지 따가움, 피부 염증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요즘 차세대 레티놀이다, 천연 레티놀이다 해서 많이 들리는 성분이 바로 바쿠치올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레티놀과 바쿠치올은 화학 구조도 다르고 작용 기전부터 다릅니다. 그런데 레티놀과 비슷하다고 불리는 이유는 구조가 아니라 결과와 기능적인 부분 때문인데요. 인공 피부 모델에서 레티놀과 바쿠치올을 처리한 후에 지켜보면 두 성분이 모두 콜라겐, 엘라스틴, 레티노이드 대사 관련 유전자 등 여러 유전자에서 비슷한 방향의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레티놀 라이크 성분이다 라고 결론을 낸 거죠. 실제로 임상에서도 바쿠치올이 주름, 탄력, 색소 침착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밝혀지고 있어요. 아직 바쿠치올의 기전이 100% 다 규명된 건 아니지만 자외선 손상 자체를 줄이는 항산화 작용과 항염, 신호전자를 조절하는 기전이 함께 작용한다고 보고 있어요. 레티놀과 바쿠치올을 동일 선상에서 바라보기는 어렵지만 레티놀보다 더 자극은 적으면서도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는 레티놀의 대체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구독!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레티놀, 레티날 제품들을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지, 그리고 제품 추천까지 한번 해볼게요. 우선 레티놀, 레티날은 변질이 빠른 성분이에요. 실험에 따르면 개봉 후 6개월 이상 보관 시 80% 이상 효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산소, 빛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용기인지 1차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리포조음이라든지 캡슐화 기능이 적용된 제품인지도 함께 확인하면 좋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개봉 후에 빠르게 3개월 내로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우선 레티놀 입문자라면 0.1% 내외로 들어간 제품을 먼저 사용해 보시는 게 좋아요. 가장 추천드리는 건 이니스프리 제품. 이건 레티놀과 시카가 함께 들어가 있는데 자극도 거의 없고 진정 효과를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레티놀 꽤 써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인데요. 필메드 스킨 퍼퓨전 타임 부스터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요. 가격대가 꽤나 있긴 하지만 효과가 확실해서 저도 주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레티놀이 0.3%가 들어가 있고 10일씩 분량씩 총 3개가 포장되어 있는데요. 한 달 집중 케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온 제품인데 개봉 후에 산소 접촉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효과를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바르면 주변에서 시술 뭐 받았냐고 물어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레티날 제품도 추천을 해드릴게요. 레티날은 레티놀보다 자극도가 더 세기 때문에 입문자는 0.025에서 0.05% 정도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레티날은 닥터 디퍼런트 제품을 추천드리는데요. 함량별로 라인업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원하는 농도로 골라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초보자라면 비타레프트 A 제품을 추천하고 이제 이 정도는 적응이 됐다 싶으면 0.1%, 0.15%로 점점 높여가면서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구독!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제대로 쓰는 방법이죠. 오늘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레티놀, 레티날 제품은 자극이 있는 제품이에요. 저농도부터 사용하셔야 되고 초반에는 데일리로 사용하시기보다는 주 1, 2회 정도만 사용하다가 점차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습 때도 항상 듬뿍 함께 발라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레티놀은 빛에 민감하기 때문에 밤에 꼭 사용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도 꼭꼭 필수로 발라주세요. 처음 사용하실 때에는 피해주셔야 하는 성분들도 있는데 바로 고농도 비타민C나 아하나 바하 같은 각질 제거 성분은 처음에 함께 사용하는 거는 지양해주세요. 그리고 레이저를 받은 직후라든지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을 때에는 재생을 먼저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구독! 자, 이렇게 오늘은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이드 계열 성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더 예뻐지는 정보가 궁금하다면 구독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닥터원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